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오늘 이렇게 강연을 부탁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 혼자서 일방적으로 떠드는 것보다는 그래도 총장님의 의견을 같이 나누고 총장님이 저보다 더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옆에 와주시니까 제가 너무 든든한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먼 길 오시기를 정말 고생하셨는데요.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 학생들 1학기 때 어떻게 보냈는지 몹시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많이 귀 기울여 들어보기는 했지만 그들이 어떤 마음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지도 걱정스럽고 했는데 마침 원장님께서 이렇게 쾌히 오신다고 하니까 정말 감사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함께 하시는 교수님들과 또 나중에 영상을 볼 학생들이 정말 마음의 힐링이 되고 앞으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워낙 이쪽 계통의 베테랑이셔서 제가 많이 배워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즐겁게 그래도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학 생활이 정말 많이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이제 진료로 오시거나 상담을 하러 오시는 여러 학생분들도 특히 대학교 1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힘들게 대학을 들어갔는데 정상적인 대학생이지만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혹시 총장님 보시기에 지금 학생들 어떤 것 같으세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런 사회적인 상황이 계속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기를 원하고 있긴 하지만 그 속에서 또 소통을 통해서 비대면의 어떤 탈출구를 좀 마련해 봐라.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 게 사회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 학교에 왔을 때 느낄 수 있는 학교의 분위기, 그리고 선배와의 관계, 또 자기가 그동안 속해 있던 사회 반경이 넓어지는 친구들을 맺는 일들, 그리고 이제 그 교수님들과의 깊은 그런 지식적인 교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은 비대면이라는 건 딱딱한 영상을 통해서 단순히 일방적으로 주입이 되고요. 또 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계속 뭐 서로 쌍방형이 나눈다고 할지라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내가 과연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될 것인가 아니면 휴학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마음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그 불안한 마음을 깔고 있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는지 그거부터 말씀을 해주시면 참 고맙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사실 친구 관계 고민하고 학교 수업 쫓아가는 거 바빠야 되고 성적 신경 쓰고 이래야 될 시점인데 이 코로나라는 것 자체가 모든 걸 다 바꿔버린 것 같죠. 이 코로나 시대에 정상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어떤 우울감, 정서적인 어려움, 불안, 경우에 따라서는 갈등 이런 것들을 통칭해가지고 코로나 블루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람 대 사람이 만났을 때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경우에 따라서는 스킨십도 하고 또 대학생이 되면 술 한 잔도 기울이고 이래야 되는데 사람을 그냥 편안한 하나의 관계의 대상으로 보지 못하고 혹시라도 내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나한테 옮겨오면 어떡하지에 대한 어떤 경계의 대상으로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관계가 위축되고 그러다 보면 일상적인 생활도 무너져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모든 생활이 마음에서부터 긍정적으로 변해가야 되는데요. 헬시 마인드, 그러니까 건강한 마음에서 또 헬시 바디, 건강한 또 육체가, 그리고 헬시 라이프, 건강한 생이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코로나 블루가 사실 상대방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친해질 수 있는 상대로 보는 게 아니라 경계의 대상으로 보게 되고요. 또 내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내가 이용하는 공간들이 다 나에게는 어떤 위협의 존재로 느껴지는 그게 아마 코로나 블루가 아닌가. 저는 뭐 의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이런 신체적인 또 그 심적인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씀이 어떤 게 있을까
그게 궁금해집니다. 정말 저보다 나오세요. 저도 마인드랑 헬스와 라이프가 다 연결돼야 된다는 건 정말 저희 입장에서도 핵심 키워드인데 그걸 정확하게 집어주셔서 제가 정말 오늘 토크쇼가 제가 푸근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대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지금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조금 들어보고 저랑 총장님과 어떤 솔루션 같은 것들을 또 도움 줄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 어떨까? 네, 좋습니다. 네,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동영상을 조금 볼까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계속 집에만 있고 그래서 너무 우울해요. 그리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혼자 계속 집에 있으니까 아직 대학교 1학년인데 대인관계도 못할까봐 너무 겁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일 흔한 고민일 것 같아요, 지금. 네, 사실은 학기가 시작되면서 코로나가 이제 같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학생들의 마음을 보듬기보다 저희는 학교의 방역 체제를 우선 네. 수립한 게 먼저인 것 같고요. 되도록이면은 더 사회적 거리두기 이것을 완벽하게 해내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보니까 오히려 학생들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드네요. 처음에는 뭐 원격 수업으로 학교 수업의 질이 떨어지니 어쩌니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휴학을 안 해도 될까 이런 얘기들을 할 때 너무 성급하지 않을까.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될 모든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겪으면서 오히려 마음의 맷집을 좀 키울 수도 있는데 이 학생들이 조금 연약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마음속으로 저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이제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니까 대인관계조차 어려워진다 그 생각은 미처 못했던 것 같아요.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원장님께서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아마 처음 이제 코로나 상황이 터졌을 때는 거의 락다운 수준이었잖아요. 대구 지역에서 아무 활동도 못할 정도로 이제 크게 터졌고 이 질병에 대한 것도 사실 의사 입장에서도 이 질병의 전체를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역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나의 어떤 생활에 대한 영역보다는 질병 예방에만 집중이 모든 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전반적인 생활 측면이 깨져버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지금 방금 학생분께서 이야기하셨던 우울감을 경험하게 되죠. 학교 내에서도 이런 뭐랄까요, 이 고립돼 있는 상황들을 헤쳐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까 말씀 초반에 해주셨는데 교수님들께서 뭐 카톡도 하시고 이메일도 하시고 학생들 간에도 선후배 간에 뭔가 이렇게 그런 교류를 연결해 주는 방법들을 지금 하고 계시죠? 어떠신가요? 그렇습니다. 멘티 멘토를 정해서 아직 학교에 못 와본 학생들을 학과 선배들이 좀 챙기기도 하고 그런 거는 했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불안하고 외로워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거였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막상 대학을 들어갔을 때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지 완전 낯선 상황일 텐데요. 특히 신입생들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고 학년이 올라가더라도 그 학년 안에서 공유되는 어려움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같이 부딪히면서 해결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혼자서 다 감당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 불안 그런 것들이 가장 클 것 같고 학교에서 그래도 멘토 멘티를 붙여주시고 담당 교수님들께서 그래도 주기적으로 연락을 해주시고 소통하는 것 자체가 되게 관계적으로는 코로나 블루라는 거를 대학에서 극복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랬군요. 네. 네. 그리고 첫 번째로 저희들이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가 느끼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의 불안, 우울 그리고 약간의 위축되는 삶은 일종의 정상 반응이라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나만 겪는 게 아니라 지금 영상에 있는 이 학생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의 모든 친구들이 비슷한 고민들을 다 하고 비슷한 어려움을 다 경험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지금의 어려움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 모두의 문제고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 누구나 인간이라면 이 거대한 질병이라는 재앙 앞에 정상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하나의
어떤 네. 생리적인 반응, 정신적인 반응일 거라는 생각이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언급하는 게 이 불안을 더 자극하게 되는 상황들이 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가짜 뉴스와 관련된 겁니다. 아, 맞습니다. 네. 네. 의사들 역시도 이 코로나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다 보니까 마스크를 얼마나 써야 되네 말아야 되네부터 시작해서 이 병이 걸리면 어떤 후유증이 있고 얼마만큼 치료될 수 있고 백신이 나올 수 있고 없고에 대해서도 워낙 불확실한 정보들이 많이 돌았었습니다. 근데 그런 정보를 듣게 되면 더 불안해지죠. 더 불안해지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얻어야 되는 정보 이상의 정보를 얻게 되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나한테 필요한 정보만 있으면 되는데 나의 방역이나 나의 개인 위생을 지킬 정도의 정보만 있으면 되는데 어디서는 어떤 일이 있었대, 뭐 어디서는 뭐 소변으로도 감염이 된대. 사실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네. 저희가 학생들에게 덴탈 마스크라 그러나요? 의료인들이 쓰는 것들을 좀 준비를 해서 나눠줬는데 이거 쓰면 안 된다더라. 꼭 구사를 써야 KF 구사를 써야 된다더라. 뭐 이렇게 주고도 조금 고마운 소리를 못 들은 경우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초반에는 정보에서도 조금 헷갈려 하셨죠. 예, 마스크를 뭐 의료인만 하시면 되고 증상이 있는 사람만 하시면 됩니다였고 그때 당시에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그게 통용이 되고 있었어요. WHO나 미국 CDC에서도 심지어 구사용 의료인 마스크는 의료인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증상이 있는 환자만 사용하지 일반 대중이 그런 아주 높은 수준의 마스크를 쓸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다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정보를 선택적으로 취득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일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정상, 우리가 느끼는 심리 반응은 정상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좀 얻는 것들이 필요합니다고. 세 번째는 결국에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래도 관계를 지속하려고 노력하는 거. 예. 가족이든 나랑 연락을 통한 뭐 카톡이든 줌이든 영상이든 그리고 소그룹으로 조금씩 만나는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대학에서도 많은 어떻게 보면은 좋은 어떤 방법들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멘토 멘티 제도라든지 카톡방을 통해 가지고 선후배들 간에 동기들 간에 그래도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강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생활 영역이거든요. 아까 총장님께서도 마인드 헬스 라이프라고 얘기하셨는데 결국에는 맨 마지막엔 생활입니다. 이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개인적인 노력들 중에서 마지막은 그래도 내가 내 생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 노력하는 거. 혹시 총장님께서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그래도 총장님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는 어떤 활동, 취미 이런 거 있으실까요? 혹은 학생들한테 권유해 주실 만한 것들 어떠세요? 저는 사실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었고요. 또 아까 소개할 때 들으셨겠지만 한국전문대협의회장을 하니까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 그야말로 서울 찍고 대구 찍고 뭐 강릉 가고 그런 거였는데 갑자기 활동을 멈추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 하는 걱정이 좀 앞섰어요. 현안은 많은데 몸은 움직일 수 없으니. 그런데 반대로 뒤집어서 아 이럴 때 가족을 좀 챙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고요. 또 제가 이렇게 요리도 좋아하고 먹는 것도 좋아해서 맛있는 요리를 그러니까 유튜브도 보고 뭐 인터넷도 보고 해서 식당에서 먹는 것처럼 한번 차려보자. 그래서 차려서 먹고 이렇게 해서 가족들도 기쁘고 저도 가족을 위한 존재감을 좀 드러내고 그렇게 극복하기는 했습니다. 또 책도 좀 많이 봤고요. 사실은 나이 들어가면서 눈이 피곤하니까 책을 좀 멀리하게 되는데 책을 좋아하는데 한창 그 손에서 책을 놓으니까 좀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책도 좀 보고 했는데 학생들한테도 물론 학교 수업도 중요하지만 그 연령대에 읽어야 될 책들을 좀 읽어가면서
그 책을 통한 간접 경험들 또 간접 사회와의 접촉 이런 게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막상 이 방송을 보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든든할 것 같아요. 총장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삶에서의 어떤 즐거움이 엄청 거창한 건 지금 아니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따라할 수 있는 요리라든지 책이라든지 사실 그런 것들이거든요. 어떤 소소한 즐거움이라는 거는 내가 거창하게 비용을 써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중에서 하고 있던 것들에서 내가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나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것들이 대표적이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던 요리라든지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 홈트 요즘 유행하죠. 예. 그리고 자기가 사는 공간을 조금은 더 지내기 편하게 꾸미는 것들,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비용이 크게 들지 않거든요. 사실 뭐 유튜브 보시면은 광고 중에 자주 보시는 게 오늘의 집이잖아요. 그것 자체가 코로나 사회에서 막상 우리가 지금 거주하는 공간이 대부분 지배 환경으로 바뀌어 있다 보니까 지배 환경을 조금은 더 내가 살기 편하게 아기자기하게 꾸며 나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소소한 즐거움들을 증폭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게임도 즐겨 합니다. 네. 이게 게임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게임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왠지 총장님한테 어떤 게임 하는지 여쭤보면 안 될 것 같은. 사실 지금 동물의 숲 엄청 유행이거든요. 근데 요즘 게임이 또 되게 신기한 게, 그러니까 신기하다기보다는 긍정적인 게 게임을 통해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걸 보면 예전 같으면은 어른의 입장에서 학생들이 게임에 너무 빠져 있으면 좀 지적을 하거나 좀 말리거나 혼을 낼 텐데 지금처럼 일상적인 대인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런 수단을 통해서라도 내가 누군가랑 연결돼 있고 소통하고 즐거움을 공유하는 것 자체도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너무 중독 수준의 게임은 자제를 해야 되겠지만요.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고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은 도움을 드린 게 될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총장님? 그렇습니다. 저희도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노력을 하고 아이들에게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